여기는 화랑미술제가 열리고 있는 삼성동 코엑스 현장입니다. 이번에도 많은 갤러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각자 갤러리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작가들의 작품과 혹은 주목할 만한 이런 작가들을 선정해서 전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 오프닝을 비롯해서 좋은 작품들을 감상하러 밀려들고 있어서 사실 뭐 입구라든가 갤러리마다 사람들이 많이 방문을 해서 갤러리들을 많이 좋아하는데 과연 이 갤러리들의 소개한 작품들이 어느 정도 평가를 받고 또 컬렉터들을 잘 만나서 주인을 찾아갈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한번 하나씩 찾아가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갤러리 고도의 작품을 출품하신 오지훈 작가를 한번 만나보기로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오지훈 작가님. 감사드려요, 교수님. 사실은 작업 공정도 그렇고 또 컬러도 그렇고 금분을 가지고 입히는 과정도 결코 만만치가 않은데 이렇게 힘든 작업을 이렇게 끝까지 하는 그런 그 힘이 있다면 에너지가 어떤 걸까요? 어떻게 보면 제가 여자로서 여성 작가로서 이렇게 큰 작품을 고단하게 하는 어떤 그 본질적인 힘은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어머니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자, 이렇게 사실은 힘들게 작업을 하다 보니까 베니스 비엔날레에 초대를 받는 아주 작가로서는 아주 영광인데 그 감동이라든가 기분이 어떤지 좀 알려주세요. 저는 비엔날레라는 그거를 자체를 별 관심도 가질 형편이나 여건도 아니었고 어떻게 무슨 어떤 그 과정을 통해서 나가는지도 알만한 어떤 것도 아니었어요. 대부분의 작가들이 그래요. 근데 어느 날 뜻밖의 이런 행운이 돌아와서 아직도 현실감이 잘 안 느껴져서 그저 몇 달 동안 하루에 16시간 이상씩 작업만 했을 뿐이에요. 며칠에 이제 제가 가면은 그때 제가 내가 베니스 초대 작가가 되었구나 이런 감동을 느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작업하시면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림을 감상을 할 텐데 작가로서는 내 그림을 보고 감상자들이 어떤 감정으로 어떤 것을 힐링했으면 좋겠는지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그냥 인간 삶에 있어서 어떤 그 불평등함, 어떤 부조리함 이런 거에 연민이 제가 참 많아요. 그래서 톨스토이처럼 사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감정으로 살아가는가 이런 걸 저는 항상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척박한 인생 삶이지만은 항상 우리가 어떤 희망을 요구하는 그런 어떤 우리 가슴 속에 있는 작은 희망을 여기서 느끼고 그러면서 참 극적인 감동을 다 받고 힘을 받아서 삶에 에너지를 얻고자 하는 그런 바람은 조금 있어요, 제가. 오지훈 작가 작품 속에서 정말 검은 바탕 위에 금분으로 이렇게
꼼꼼하게 색칠해 나간 이런 작가의 어떤 치열한 고뇌와 고민 그리고 그 마음 거의 고행을 하는 듯한 그런 수도승의 느낌을 아마 우리 작품들 속에서 아마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꽃을 가장 잘 그리는 작가로 이미 오랫동안 정평이 나 있는 김홍년 작가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꽃도 그냥 꽃이 아니라 아주 러블리하고 그다음에 화접이라고 해서 정말 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느낄 수 있고 영혼을 갖다 맡길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꽃들을 작업을 많이 해왔는데 네. 자, 이번 작품의 어떤 주제에 대해서 혹시 작가로서 이야기하실 게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엄청 수많은 꽃을 화폭에 담고 싶어요. 근데 그 꽃이 대부분 이제 꽃과 나비가 항상 동일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 꽃을 가지고 나비의 형상을 담아 보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나비가 주는 어떤 그 자유로움, 그 아름다움 그 이상의 것을 더 작품 속에 담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자유로움, 그 다음에 보통 아름다운 것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마음속으로 이제 힐링도 되고 행복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행복까지 담을 수 있는 그런 작품을 제작하고 있다. 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하고 있어요. 동양에서 그런 얘기가 있죠. 호접지몽이라고 해서 이것이 나비인지 꽃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어떤 환상적인 그런 상태인데 우리 김홍년 작가의 작품을 보면은 사실은 이게 꽃인데 사실 또 그 형태는 나비예요. 그래서 이게 화접이라는 것이 나비이면서 동시에 꽃인, 그러니까 이것이 꽃이냐 나비냐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그 화접 같은 생각을 하게 된 어떤 배경 같은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진짜 좋은 이제 감상 좋은 말씀이신데요. 제가 이제 이게 꽃이냐 나비냐 그걸 실질적으로 한편으로는 꽃과 나비가 공존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 꽃과 나비 그리고 화접이라는 것을 이제 선택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공존이 한편으로는 하나의 날개로 날 수는 없잖아요, 보통. 그래서 두 개의 날개가 서로가 공존할 때 자유롭게 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느끼는 행복감 이런 것도 서로가 더 나눌 수 있는 그런 것이 주어질 수 있다는 생각에서 화접, 그러니까 꽃과 나비를 같은 화면 속에 화폭 속에 담게 되었어요. 꽃과 나비, 사실은 나비의 모습을 가진 꽃의 모습을 가지고 네. 나비를 만들어내는 어떻게 본다면 상당히 메타포적이고 그러면서도 상징적인 이런 작품들인데 앞으로 어떤 계획 같은 것들이 혹시 있나요 또? 이번에는 나비가 좀 날아가는, 그러니까 들판이든 산이든 어디든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요새 이제 사회가 좀 전쟁이라든가 이런 좀 암울한 부분도 있는데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지형적인 그런 환경적인 그런 것을 그리면서 또는 그 위에 이런 행복을 줄 수 있는 나비가 날아가는 듯, 그리고 모든 이런 어떤 화접이 이렇게 이미지 어떤 메시지 이런 걸 줄 수 있는 그런 작품을 좀 더 그려내보고 싶어요. 아주 예쁜 꽃들이 나비가 돼서 훨훨 날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과 평화 같은 것을 나눠줄 수 있다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갤러리 애플의 콘이라고 하는 작가의 작업을 소개하러 왔습니다. 이 콘이라는 예술가는 정말 천재적인 바이올리니스트고 또 최근에 이제 파가니니라는 공연을 앞두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새로운 작품들을 끊임없이 선보이는 어떻게 본다면 예술가로서 아주 아방가르드하고 모든 열정을 다 바치는 그런 작가가 바로 콘이 아닌가 싶습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사실 공연도 바쁠 텐데 네. 이렇게 좋은 작품들을 또 선보이고 지난번에는 약간 블랙에서 이번에는 약간 그 톤 컬러 같은 것을 살짝 집어넣은 그라데이션 효과가 있는 그런 아주 독특한 작품들을 많이 선보이고 있는데 근황을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네, 지금 사실은 제가 이제 4월 6일부터 6월 2일까지 2달 동안 하는 뮤지컬 파가니니의 주인공을 맡아서 열심히 이제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뮤지컬 연습을 하면서 또 이렇게 전시 준비를 하면서 요새 굉장히 좀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요. 뮤지컬 작업을 하느라 좀 많이 바빴지만 또 그림은 제가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저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매일마다 또 밤새 작업을 하면서 이렇게 화랑미술제에 출품을 하게 돼서 너무나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요번에 작품들 요 50호짜리 2점은 저의 그 영원이라는 시리즈 중에 이 연작이고요. 이터니티라는 개념이 시간을 초월해서 존재하는 절대적인 개념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언제나 시간에 갇혀서 시간의 영향을 받아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시간을 벗어난 절대적이고 불변한 가치에 대한 이 영원이라는 그 모습을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보면서 이것을 표현하는 이런 이제 탐구하는 이런 작업을 펼친 게 영원 시리즈고요. 이쪽으로 보시면 이건 이제 영감, 인스피레이션이라는 시리즈인데 사실 예술에서 가장 빼놓을 수 없는 게 영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영감에 대한 이 모습들을 이 평면으로 좀 풀어가지고 제가 다채로운 모습으로 시각화해서 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한 건데요. 이 그림들을 보시면은 많은 분들께서 사실 음악이 느껴진다는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또 바이올리니스트면서 활동을 음악인으로 많이 해왔기 때문에 이 시각적인 것에서 청각적인 예술을 좀 느끼실 수 있고 반대로 청각적인 예술을 통해서 시각적인 예술을 느끼실 수 있는 이렇게 총체적인 예술을 감상하시게 하는 게 저의 또 목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전시장으로 꼭 와주셔서 그림을 직접 보시면 좀 이런 저의 원하는 바를 많이 느끼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통 화가들의 작품에서 많은 사람들이 시각적인 즐거움을 느끼고 있는데 우리 콘의 작품에서는 시각적인 것과 동시에 아주 리드미컬한 어떤 음악적인 그런 울림이라든가 텐션이라든가 긴장이라든가 이런 파쳐짐 이런 것들이 보여요. 네. 어떻게 본다면 보는 사람들이 이런 걸 보고 많이 좋아하고 또 많이 컬렉터들도 많이 사실은 생겼잖아요. 네.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어떤 예술가로서 어떤 기쁨 같은 거 또 공감 같은 것을 많이 느끼는지 어때요? 저는 사실 그래서 예술은 크게 하나로 다 이어져 있다고 생각해서 처음에 음악인으로 저는 시작을 했지만 이렇게 미술 혹은 그 이외의 다른 분야까지 다 제가 폭을 넓혀서 결국 궁극적으로는 콘이란 사람 자체가 하나의 예술, 하나의 예술인이 되어서 여러분들께 저의 예술 세계를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게 제 궁극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미술 작업을 통해서도 많은 분들께서 또 사랑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음악을 통해서도 마찬가지로 많은 애정을 주셨는데요. 더욱더 저에게 관심을 가지고 응원해 주신다면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나이를 먹을수록 더 성숙해지고 익어가면서 여러분들께 콘이 바라는 좀 종합적인 궁극적인 예술이 어떤 것이다를 꼭 보여드리고 싶어요. 콘 작가는 사실 기본적인 색채의 베이스는 블랙이 많이 중심이었는데 네. 최근에 알기로는 약간 블루 쪽의 색깔도 많이 끌어들이고 있다 그래요. 네. 저는 그런 블루 쪽 말고도 다른 컬러를 가지고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색채로서 시각적인 즐거움과 그다음에 음악적인 즐거움을 같이 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네, 제가 교수님 말씀을 사실 제가 정말 감사하게 계속 새겨 듣고 있어서 교수님께서 얘기해 주신 대로 다양한 색의 그런 이렇게 좀 표현 혹은 이렇게 여러 좀 조색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올해 하반기엔 또 색채가 좀 다채롭게 들어간 신작을 또 선보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많이 좀 이렇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늘 저에게 좋은 말씀 해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우리 김종근 교수님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빛을 빛으로 표현해내는 작가
갤러리 빛의 공간에 와 있습니다. 서수경 작가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사실 뭐 이렇게 그 빛을 빛으로라고 해서 빛 갤러리에서 이렇게 화려한 골드의 컬러를 가지고서 주목을 받고 있는 작가가 사실 서수경 작가인데 최근에 막 그런 인기 같은 것을 실감하나요? 어때요? 그냥 사랑받는 것에 너무 감사할 뿐이에요.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고 컬렉팅까지 이어지고 그리고 이렇게 기업이나 병원이나 이런 곳에 이 빛이 들어간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 감사해요.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주고 있는 그런 의미에서 아마 컬렉터들이나 일반 사람들이 많이 서수경 작가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네. 이런 그림을 그리게 된 어떤 결정적인 계기나 이런 것이 있었을까요? 성경책에 보면은 첫 번째 그 창조가 빛이 있으라였거든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었고 그 빛이 있으라는 이렇게 성경책을 쭉 읽다 보니까 빛이 있으라는 그 안에 생명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뭐 예수님의 생명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들어가 있는데 결국 제가 내린 결론은 빛은 생명이구나. 그거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생명의 빛을 표현하기에 제일 좋은 재료가 무엇이 있을까 찾았던 게 변하지 않는 가장 그 빛을 가장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리고 정말 스스로 자체 발광을 할 수 있는 그 재료를 찾았던 게 24K 순금이었습니다. 빛을 다 구하고 빛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꿈과 희망을 갖고 있는데 아마 서수경 작가의 작품 속에는 그러한 매력 같은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빛의 표현이 때로는 이렇게 해오리 바람처럼 이렇게 펼쳐지기도 하지만 또 확산된 듯한 그런 형상도 있고 이런 다양한 형태들을 제작을 할 때 어떤 감정으로 네. 이런 작품들이 사람들에게 사람들에게 정말 구원의 빛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혹시 하게 되나요? 어때요? 때로는 빛이 뻗어져 가고 빛이 원심력을 가지고 둥글게 돌면서 자유롭게 이 안에서 내 삶을 자유롭게 살아간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서 원심력을 이용을 하는 거기도 하고 뻗어져 가기도 하는 거고요.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사실은 제가 빛을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이 안에서 생명의 빛 이기도 하지만 이 안에서 내 인생의 빛을 만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빛이 고스란히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기를 바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고요. 본인을 위해서 그리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하면서도 정작 사람들은 그림을 그리면서 그 활동을 하면서 힐링을 하고 구원을 받는다 그래요. 네. 아마 노래도 그런 것처럼 네. 내가 볼 때는 서수경 작가의 작품 속에는 그러한 매력 같은 것이 듬뿍 들어있기 때문에 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랑을 하고 좋아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네. 혹시 어떤 계획 같은 것이 또 있나요? 금으로 된 작품이라는 수지 때문에 사람들은 열광을 하기도 하지만요. 사실은 저는 캔버스 전체에 포커스를 맞추고 싶어서 캔버스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수십 가지의 색을 저는 사람들에게 자세히 가서 보시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 안에 수십 가지의 색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결국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여정의 색깔들이거든요. 그 삶의 여정의 색깔을 통해서 당신이 정말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빛이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거고 그 동일한 메시지는 결국 저에게도 와닿는 거고 그리고 그 빛을 그리면서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그려지는 거고요. 이 그림을 통해서 빛을 얻고 또 네. 구원을 얻고 네. 또 이 그림을 사가는 사람들도 더 많은 빛과 구원과 축복 네. 그런 성스러운 어떤 은총 같은 것이 함께하기를 네. 기대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는 갤러리 드림의 미나라는 작가의 작품에 소개되어 있는 곳에 와 있습니다. 미나 작가는 정말 이 작품을 보시다시피 아주 퍼포먼스적이고 해프닝적인 그런 자신의 모습을 갖다가 디지털로 출력을 해서 다시 작품으로 리터치를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미나 작품의 어떤 본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이 작품들 보면 디지털 영상과 네. 어떤 디지털 출력 그리고 다시 디지털 페인팅이
어우러진 이런 작품들인데 네. 이런 자신의 모습을 갖다가 네. 작품으로 옮기게 되는 그런 이유 같은 것이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내성적이다 보니까 저 자신에서 들어가서 내면 세계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커서 알고 보니까 그게 평형우주, 다중우주인 거예요. 그래서 시공간에 흐르는 과거, 현재, 미래 속에서 저의 모습을 이렇게 평면 작품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저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거는 이제 다중우주 속에 저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어서 그러고, 그래서 제목은 전부 다 레드 다시 요런 유니버스 페르소나예요. 그 작가의 자신의 초상의 모습 같은 것들이 네. 상당히 퍼포먼스적인 이런 요소들이 많은데 색깔도 그렇고 또 디지털 영성도 그렇고 어떤 작가의 어떤 작품 세계 속에는 어떤 일관된 이런 것들도 있지만 이것을 전방위적으로 펼쳐보이려는 그런 작가의 욕망 같은 것이 많이 느껴지는데요. 네, 제 내면 세계가 컬러적인 이미지나 그런 게 욕망이나 좌절, 행복, 모든 뭐 희노애락이 작품 속에 다 있다 보니까 그날 감정에 따라서 작품이 컬러적인 게 변화가 있게 나온 작품들이에요. 그래서 좀 되게 원시적이고 원색적인 컬러가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그대로의 감정을 노출시키고 있는 작업들이다 보니까 그렇게 나오게 된 것 같아요. 이 영상의 모습도 그렇지만 이 페인팅의 모습도 보면은 작가 자신의 어떤 초상 같은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데 실제 다 본인의 그 모습인가요? 네, 누드 작업이다 보니까 누군가 사진 작가한테 의뢰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이제 스튜디오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제가 이제 혼자만의 공간에서 춤을 추는 퍼포먼스를 해요. 그 춤을 추는 퍼포먼스 속에서 나온 영상을 계속 반복해서 보다가 그날의 감정에 맞는 부분을 캡처를 해서 그걸 디지털 페인팅을 해서 나오는 작품이에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그런 작가로 미나 씨가 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여기는 올미아트 스페이스의 공간인데 여기서는 우리는 두 작가를 만나볼 것입니다. 한 작가는 전국의 아주 중요한 장소들을 이동하면서 작업을 하고 원래는 프랑스에서 오랫동안 활동하시면서 한국과 프랑스를 왔다 갔다 하면서 작업을 하는 아주 인기 작가이자 유명한 홍일화 작가입니다. 축하합니다. 홍일화 작가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전부 다 신작들이죠. 네네, 다 올해 그린 작품입니다. 그 전에는 강원도에서도 작업을 또 하시고 그랬잖아요. 파주에서도 작업을 했었고요. 고성에서도 작업을 했었고요. 그래서 야생의 숲을 찾아가지고 계속 풍경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 홍 작가님이 해오던 그런 약간 전묘법적인 이런 작품 스타일들이 아주 밀도 있게 잘 묘사된 것 같은데 이번 작업은 기존의 작업이랑 좀 차이가 있다고 하면은 빛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기존에 했던 풍경화 작업은 그동안 쭉 숲을 거닐어 왔다면은요, 이제 숲을 거닐다가 잠시 멈춰서 하늘을 보는, 그때 하늘을 봤을 때 그 하늘에서 잎과 잎 사이에서 내려지는 빛, 그 빛이 이제 주제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하늘을 봤는데 빛이 쏟아지는 느낌이 저는 마치 비가 내리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생각을 하게 된 게 자연에 빛이 없으면 모든 생명이 살 수 없듯이 또 반대로 빛이 있기 때문에 식물들이 탄생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두면서, 그래서 이제 이런 빛에 의해서 탄생하는 새로 생성되는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에 대해서 이제 주로 작업을 했습니다. 이런 풍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은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데 우리 작가의 시선은 또 그 빛을 음양이라든가 반짝거리고 또 가려져 있는 이런 부분들까지 다 보는 어떤 깊은 해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마 작가가 아닌가 싶어요. 네. 특히 홍일화 작가는 그런 다양한 빛의 움직임과 어떤 그 음양, 밝고 어두움, 그리고 그 그늘 이런 것도 가장 잘 형상화해내는 작가이기도 한데 최근에 이런 작품들은 그 이전의 작품들에 비해서 반응이라든가 이런 건 어떤가요? 이런 형상 부분에서 다소 좀 이렇게 익숙하지 않고 낯설을 수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이 형상들은 어떻게 보면은 빛에 의해서 형성된 그런 해파리의 모양을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의 땅이 예전엔 또 바다였기도 하고 또 지금 또 육지가 또 바다로 바뀌기도 하고 지구의 역사는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풍경화를 그릴 때 그 가장 기본적인 요소를 공생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연과 인간이 더불어 사는 거, 그 다음에 육지와 바다가 분리된 공간이 아닌 하나의 자연이라는 그런 부분에서 작업을 하고 있고,
있고, 그 다음에 저에게 가장 신비한 그 해파리가 이 자연 발광을 하면서 숲에 있을 때는 어떤 모습일까에 대해 상상을 하면서 그리게 됐습니다. 홍일화 씨 어떤 아주 깊은 호기심 같은 것들이 잘 드러나는 그런 작품들로 보여져요. 다음엔 어떤 계획 같은 것들이 또 있나요? 단지 이제 시작은 어떻게 보면은 자연 발광을 하는 이제 해파리이지만은 그것이 더 많은 새로운 생명체가 태어나서 그런 것이 모두가 다 어울려서 살 수 있는 그런 환상적인 모습을 만들려고 합니다. 작가로서 가장 기쁜 일은 아마 이 그림을 보는 사람들이 자기와 어떤 의욕과 의지와 이런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에 공감하는 것일 텐데 홍 작가님의 그림을 보는 사람들이 내 그림에서 어떤 것을 감상하고 어떤 것을 공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지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게 이제 공생이에요. 저희가 이제 어느 순간부터 아파트 속에 살면서 자연 속에 살아가는 법을 잊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 작은 바퀴벌레 하나만 나와도 놀래가지고 이제 도망가는 그런 형상인데, 그런 것을 떠나서 원래 본질은 자연과 같이 살았다는 그런 공생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자연 속에는 눈에 보이는 것도 있지만은 보이지 않는 것 또한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꺼내고 있고, 다시 한번 이제 자연에 대해서 공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하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한국과 프랑스를 오가면서 작업을 한다. 언제 다시 또 프랑스로 가게 되나요? 아니면 여기서 어떤 프로젝트 같은 것들이 좀 더 있나요? 다큐 부분 지금 또 얘기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6월까지는 한국에 있고 그 이후는 이제 프랑스로 가려고 합니다. 또 좋은 구경을 하고 더 좋은 작품들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조각가들이 가장 힘든 것이 이 거대한 규모의 작품들을 만드는 것도 힘들지만 또 옮겨서 전시를 하고 그 이후에까지도 사실 가장 고민스러운 것이 조각가들의 고민인데, 오늘 이렇게 아주 거대한 큰 새로 만든 호랑이를 작업한 정의 작가를 만나보겠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호랑이를 작업하시게 됐습니까? 저는 일단 버려진 양은 냄비를 가지고 주 재료로 호랑이를 표현해 봤는데요. 호랑이가 어떻게 보면은 한국의 상징적인 동물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근데 양은 냄비도 저희 과거에 IMF 때나 이때 빨리 먹고 일해야 되는 그런 환경에서 서민들을 되게 도와줬던 식기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것들이 호랑이랑 제가 쓰는 양은 냄비가 되게 잘 맞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또 호랑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상징성이 되게 차분하게 그리고 또 신중하게라는 그런 거를 호랑이가 또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또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담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또 우리가 또 가져야 되는 한 부분이지 않은가, 이런 것들과 그리고 또 용맹함과 그런 것들이 되게 제 작업과 잘 맞아 떨어져 가지고 호랑이의 이미지를 가지고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양의 냄비가 필요할 텐데 이걸 다 어떻게 구하시고 이걸 또 다 용접하는 것도 그렇고, 특히 또 이쪽에 디테일한 부분들을 보면은 호랑이의 어떤 문양이라든가 느낌 같은 것을 살리기 위해서 불로 이렇게 들은 듯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작업 공정이라든가 과정을 잠깐 이야기를 해주시죠. 버려진 양은 냄비를 구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버려진 양은 냄비는 고물상이나 뭐 이런 쓰레기장 이런 데 가서 양은 냄비를 구해 가지고 와요. 그리고 그렇게 수거한 양은 냄비를 이제 어느 정도 조금 깔끔하게 세척을 하고 그거를 자르고, 그리고 망치로 두드려서 납작하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작업할 준비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요 형태를 이루고 있는 맨 첫 번째 단계는 철근으로 이 호랑이의 뼈대를 만들거든요. 호랑이 뼈대를 만들고 그 위에다가 이제 양은 냄비를 덮어서 디테일한 어떤 근육이나 어떤 털이나 어떤 형태를 양은 냄비로 이제 완성해 나가는 그런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요게 스테인리스로 이제 호랑이의 줄무늬를 표현했는데요. 이 스테인리스는 가열하게 되면 색깔이 변하게 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거를 불로 가열해서 이렇게 호랑이의 줄무늬를 한번 표현해 봤고, 그리고 맨 마지막 공정이 이거를 불로 태우는 걸로 마무리가 되거든요. 불로 태워서 새카맣게 끓음이 가득하게 만드는데, 그게 저한테는 어떤 일종의 의식 같은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 태움으로 해서 그 예전에 벌어진 것들을 가지고 있던 그런 상처들은 잊어버리고 새롭게 태어난다는 불로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단계인데, 그 불로 태우고 이거를 닦아내면은 얘들이 가지고 있던 이전의 상처, 그러니까 생활 기스 같은 것들이 끄름이 묻어나면서 그 기스가 이제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사이사이에 이제 그 야간 냄비들이 서로 겹쳐져 있는 요 사이에 끄름이 들어가면서 오히려 양감이 좀 드러나는 그런 효과도 있고, 그리고 또 한편은 제가 그 새롭게 태어난다는 어떤 그런 의식이 맞물려서 작품이 완성되게 됩니다. 작품의 크기도 있고 또 나중에 이거 보관도 걱정이 될 텐데, 네. 어떻게 좋은 컬렉터를 만나서 이 호랑이가 제대로 자기 집을 잘 찾아갔으면 좋겠는데, 네. 그런 고민도 사실 좀 있죠. 물론 좋은 컬렉터를 만나서 좋은 대접 작품이 받으면 너무나 좋지만은 또 또 다른 데 가서 또 전시를 하게 될 수도 있고 근데 제가 5월 달에 결혼을 하거든요. 아, 그래요? 예, 하는데 좀 삶에 좀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어쨌든 결혼을 축하드리고, 네. 이게 좀 좋은 주인을 만나서 살림살이에 큰 예. 한 미천이 됐으면 참 좋겠네요. 예, 딱 지금 그 타이밍입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좋은 작가들을 전시하는 아주 갤러리 세인에 나와 있습니다. 갤러리 세인에는 이번에 김순철 작가, 권기자 작가, 전재현 작가 이렇게 몇 명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 우선 전재현 작가를 한번 만나보기로 하겠습니다. 전재현 작가님은 기본적으로 화면에서 얼개라는 구조를 가지고 조형적으로 탐색을 오랫동안 해왔는데, 이번 작품들을 통해서 두드러진 면이 있어 보이는데 입체성일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입체도 중요하지만 평면과 그다음에 이 작품을 보시면 자작나무가 있잖아요. 그 입체와 그 평면의 중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얼개란 비움과 체험의 철학을 담고 있는데, 채워야만이 비울 수 있고 또 비워야만이 채울 수 있는 그런 어떤 전반적인 그런 순리대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작품들에서도 기본적으로 어떤 비움과 채움이라고 하는 상당히 동양적인 거죠. 채워 있다는 것은 곧 비어 있다는 것이고, 비어 있다는 것은 곧 채움을 의미하는 전재현 작가만의 또 독특한 어떤 동양성이 깃들인 그런 철학인데, 훨씬 더 입체적인 면들과 컬러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입체성을 자꾸 의도하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평면 작가에게서는 항상 이렇게 입체에 대한 열망이 있고, 또 입체를 하는 분들은 또 평면에 대한 어떤 그리움이 있는 것 같아요. 나의 얼개를 잘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할까,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보여줄 때 가장 그 적절한 얼개가 되는지 고심고심하다가 평면도 하기도 하고, 아니면 두께를 더 준다던가, 아니면 오브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입체적인 두드러진 것도 있지만 색면에 있어서도 훨씬 더 강력하고 원색적인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그런 원색적인 부분들이 이런 릴리프적인 것하고 맞들여서 아주 좋은 조형미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고민 같은 것은 없나요?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색상이란 거는 그 사람들에게 많은 그 힐링의 에너지를 주고 있거든요. 물론 저도 작업을 하면서 그 색을 칠하고 그 색에서 오는 어떤 그 에너지를 받고 또 작업을 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색들이 어떻게 얼개와 조합을 이룰지 그런 고민들은 늘 하고 있지만, 저는 어떤 조형적인 면과 색은 좀 분리해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얼개로서의 짜여진 그 조형물을 하고, 그다음에 색에서 오는 어떤 에너지, 그리고 노란색 같은 경우는 사람들에게 힐링을 주고 어떤 안식처 같은 그런 마음들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작품을 보시면 어떤 많은 사람들이 힐링을 받고 또 위로를 받는, 그리고 화해가 되는 그런 마음들을,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전재현 작가의 작품을 보면은 특히 옛날에는 아주 기하학적이고 조형미가 훨씬 풍기는 이런 작품들인데, 이번에서는 그 딱딱함과 기하학적인 것, 그리고 그 가운데 아주 부드러운
붓질 같은 것이 슬쩍 지나가는 부드러움을 같이 수반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는데, 얼개의 형태는 사실은 굉장히 딱딱하고 뾰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나이가 들고 얼개도 성장하고 그다음에 소멸하기 전까지 어떤 과정들을 볼 때 그 따뜻함도 표현이 돼야 되고, 그리고 그 얼개들이 좀 더 이렇게 둥글둥글 인생을 살아갈 때 조금 나의 못난 것들을 이렇게 제끼는 그런 어떤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얼개도 그러한 부분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약간 더 부드럽고, 그리고 좀 더 접근하기 좋고, 그리고 편한 마음으로 이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조형적인 구성이 훨씬 더 돋보이고 또 입체적인 것하고 어울려서 더욱더 예술적인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보여져요. 앞으로도 그런 깊은 어떤 철학적이고 그러면서도 조형적인 아름다움과 구성의 미가 더 돋보이도록 기대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여기는 인사갤러리에 나와 있습니다. 인사갤러리에는 뭐 김은주 작가, 뭐 나비킴 작가 이런데 그 나비킴 작가의 최신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이 작품은 비교적 신작이죠. 네, 바로 네, 이번 페어를 위해서 바로 이렇게 준비한 작품이고요. 제목이 리버스 오브 하트예요. 그러니까 이 갇힌 내 생각의 틀을 어떻게 하면 깨고 나와서 새로운 세상을 만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계속 해왔는데, 이 원형이 어떤 생명의 모체인데 알로 볼 수도 있고, 또 다른 세계 어떤 우주일 수도 있고, 내가 생각하기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세상을 보느냐의 어떤 관점에 따라서 세상을 또 달리 보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리버스 오브 하트라는 주제로 이 시리즈를 요번에 신작으로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뭐 아크릴 같은 것도 썼지만 이번에는 과슈로 작업을 하신 것 같고, 그러니까 훨씬 더 빛나지 않고 아주 은은하게 어떤 나비의 어떤 움직임이라든가 리듬 같은 것이 잘 살아난 것 같아요. 컬러 감각이라든가 리듬이라든가 혹은 디지털적인 이런 것들을 가장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작품인 것 같은데요. 네, 이거 인터스텔라 작품 시리즈고요. 그러니까 빛과 빛 사이에 이 별처럼 빛나는 나비의 빛과 이 빛을 바라보는 우리 눈빛 사이에 일어나는 조응에 대해서 이 빛을 통해서 내 마음의 빛을 발견하고 싶은 마음에서 이런 작업을 하게 됐어요. 정말 디지털적인 그러면서도 어떤 빛을 이용한 이런 작품들이 주목도 많이 받고 또 개인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도 하고 그랬는데, 뭐 실감을 하나요? 유명해진 것을 어때요? 아유, 그런 거보다 이렇게 교수님께서 와서 인터뷰해 주시니까 정말 너무 영광이죠. 그래서 색채에 대한 이런 것들이 아주 다양하게 지루하지 않게 구사하는 것이 저는 아주 매우 인상적인 것 같아요. 사실은 형상은 나비이지만 빛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라서 빛나는 색채를 표현하려고 계속 매체 연구를 하면서 시리즈별로 이제 주제에 따른 매체를 계속 달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현정 작가는 이렇게 나비 작가로 뭐 이미 유명한데 어쩌다가 나비에 이렇게 탐닉하고 빠지게 되었나요? 빛의 에너지를, 생명의 에너지를 작업으로 담고 싶었고, 그런 에너지를 보시는 분들도 그 마음의 빛을 찾아 좀 새로운 에너지를 얻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빛의 나비 작업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네. 어떤 정말 기쁨과 즐거움을 주고 정말 아주 환하게 빛나는 그런 은혜로운 햇살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부산에서 아주 독자적인 25년의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갤러리 미광 김기봉 대표님을 만나서 작가들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축하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주 독특한 갤러리 미광에서는 작가들을 많이 출품을 해서 작가들을 가지고 왔는데, 예. 작가들을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예, 그렇게 하죠. 저희 미광화랑은 1999년도에 개관해서 지금까지 25년 동안 부산의 근대 작가들과 부산 작가들 위주의 독특한
부산색을 가진 갤러리로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작가는 리자 작가입니다. 이 리자 작가는 홍익대를 졸업하고 중국에 있는 중앙미술학원을 수학하신 뒤에 부산에서 줄곧 오랜 시간 동안 작업을 하고 계시는데 그전에는 꽃과 진달래꽃과 매화꽃 이런 것들을 그리다가 지금은 인물도 그리고 그러시다가 지금은 이제 감천 문화마을에 이렇게 집의 모양을 군집해 있는 집들이 모여 있는 이 모습을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우주의 조각이라는 제목으로 우주에서 바라봤을 때의 이 집들의 조합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보여질 것이다 해가지고 작품 제목을 우주의 조각이라고 했습니다. 이 작가님은 김도연 작가로 부산대학을 졸업하고 부산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젊은 작가입니다. 이 작품은 선물이라는 작품인데 케이크, 선물 받은 케이크, 생일날 선물 받은 케이크를 이렇게 작품화 시켰는데 상당히 좀 현대적인 그런 맛과 컬러를 쓰는 것이 상당히 좀 진취적인 그런 작가입니다. 좋은 작가입니다. 예, 이 작가는 김성철 작가로 부산 동의대학교를 졸업하고 독일에서 유학을 했는데 작업하는 그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습니다. 조각과 평면과 수채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다 하는 작가인데 인간의 욕망이나 그런 인간의 그 거짓된 거라든지 위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그림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것을 좀 약간 그림으로 풀어서 이렇게 약간 재미있게 유머러스하게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 좋은 작가입니다. 갤러리 미광에서 소개하고 있는 작가들은 대부분 아주 독특한 컬러와 독특한 자기만의 작품 세계를 가지고 있는 작가들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김성철 작가 같은 경우는 어떤 인간의 내면이라든가 어떤 잠겨져 있는 어떤 의식 이런 것들을 아주 날카롭게 파헤쳐내면서 탁월한 조형성과 컬러감과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 김도연 작가 같은 경우에는 아주 탁월한 뛰어난 묘사력을 가지고 있죠. 컬러 감각도 그렇고 컴포지션도 그렇고 케이크에 대한 오브제라든가 꽃 이런 것들을 정말 실제 사진처럼 잘 드러내는 그런 탁월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작가가 바로 김도연 작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역시 리자 작가도 아마 내 생각으로는 전형적인 부산의 그 산언덕의 풍경들을 그대로 잘 보여주고 있는 가장 도시적인 그러면서도 가장 부산적인 이런 작가들이 갤러리 미광에서 소개하고 있는 작가들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부산에서 좋은 작가들을 가지고 이렇게 아트페어에 참여를 했는데 좋은 결과를 갖고 이렇게 좋은 작품을 소개한 것만큼 많은 기쁨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예. 여기는 갤러리 동산방입니다. 이번 그 화랑미술제에서 가장 독특하게 전통적인 동양화의 대표적인 작가들을 소개한 갤러리 동산방인데 여기에는 소정 변관식 작가의 작품과 청전 이상범 화백의 작품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청전 이상범 화백은 당연히 우리나라의 추나추동의 세계를 가장 잘 표현하게 미점산수로 표현을 했으면서 한국의 전통적인 동양화의 세계를 탁월하게 보여준 작가가 바로 청전 이상범이었다면 소정 변관식 화가는 가장 동양화로서 한국 화가로서 아주 남성적이고 기계와 풍모가 느껴지는 그런 작품들을 잘 표현한 작가가 바로 소정 변관식 작가입니다. 이 동산방에서만이 느낄 수 있는 다른 갤러리와는 좀 더 차별을 두고 전통적인 한국화를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특히 한국의 가장 대표적인 남성적인 화가 소정 변관식 가장 부드럽고 여성적인 작가 청전의 작품을 이렇게 한 공간에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갤러리 동산방에서의 그림을 보는 즐거움과 묘미와 깊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런 아트페어에서 이런 전통 동양회화를
시류에 너무 끌리지 않고 독자적으로 전시를 보여준 갤러리가 참 인상 깊습니다. 이번 화랑미술제를 보니까 전반적으로 훌륭한 작가들을 선정한 갤러리들이 대부분인데, 그러나 역시 시장이 많이 다운된 듯한 그런 조용한 그런 느낌들이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작가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또 참신한 시인들을 발굴하려는 그런 갤러리들의 노력도 많이 돋보여서 무엇보다 반가웠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아트페어는 미술 시장인 만큼 좋은 컬렉터들이 좋은 작가들을 컬렉션해서 한국 미술의 어떤 새로운 힘, 에너지 같은 것을 좀 얻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이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미술의 어떤 힘은 이런 좋은 작가들을 갤러리들이 발굴하고 조금 더 해외로도 소개를 해서 한국 미술의 진정한 힘, K-아트의 세계가 이 화랑미술제를 통해서 더욱더 확산되고 펼쳐지기를 기대합니다. 어쨌든 갤러리 여러분, 거의 160개의 갤러리들이 참여한 이번 아트페어가 훨씬 더 힘을 받고 더욱 건강한 한국 미술 시장의 구축을 위한 첫걸음이 되기를 다시 한번 기대하고 응원을 하겠습니다.